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인순 변호사입니다. 네, 김정환 변호사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 많이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? 계속 다시 찍고 있어서 그래요. 네, 하여튼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기로 했죠? 네. 벨기에 대사 부인의 갑질 폭행 사건. 갑질 폭행 네. 사건.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 폭행 사건일 수도 네. 있는데 네. 문제가 됐던 거는 때린 사람은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또 없다. 맞다. 손해배상할 사람도 없다. 네.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졌단 말이에요. 왜 네. 이런 상황이 된 거죠? 근데 그게 면책 특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 뭐 면책 특권이라는 게 결국에 책임을 면하는 특권이라고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거든요. 근데 대사들과 대사의 가족들은 이제 뭐 본국으로 추방당할 지연정, 처벌이나 민사적 책임은 전혀 받지 않는 특권이 그쵸. 있어서 맞은 저희 자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죠. 사실 뭐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외국 가서 사고 많이 치거든요. 네. 그분들도 그 주재국에서는 처벌받지 않았죠, 그렇죠? 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. 똑같은 건데 이 사건에서 억울한 건 이제 맞은 분 피해자는 진짜 억울한 거지요, 그렇죠? 네. 재밌는 게 이제 중국 네티즌 반응이라고는 하는데 네. 이게 보면 처음에 이제 네. 대사관 부인이 아시아 사람인데 네. 사람을 때렸다. 네. 저놈은 한국 사람이다. 항상 네. 나쁜 놈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. 중국계로 밝혀지니까 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원이 마주치듯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는 해요. 그래서 뭐, 참 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네.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 벨기에 부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가? 전혀 책임지는 건 아니고 네. 책임은 벨기에 가서 묻겠죠. 벨기에가 그렇죠. 네. 벨기에가 그 직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벨기에 법에 따라서 음. 폭행에 대해서 처벌을 물을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제로 될 것 같아요. 처벌할까 과연? 네. 우리나라 그 외교관 대사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한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았냐? 네. 제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처벌 안 할 수도 있다. 이거고 대사관 공식 의견도 수사에 협조하겠다.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. 다만 지금 입원 치료 중이어서 수사를 받을 수 없다. 과연 수사 받을까? 수사 안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. 네. 때린 사람이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하죠. 뭐 좀 네.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고 결국은 네. 수사 안 받고 여론이 좀 식으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외교관 면책 특권 나왔으니까 네. 그 밖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까요? 그래서 어떤 특권들이 있을까? 첫 번째는 대통령.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, 헌법 제84조인가요? 네. 기소되지 않습니다.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니죠.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빼고는 네. 사람을 죽였어도 네. 뭐 어떤 흉악죄를 저질렀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.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킬 정도의 중재가 아닌 죄를 네. 하고는 뭐 어쨌든 기소되지 않는다. 기소되지 그런 게 있고. 않는다. 네, 그런 게 있고 그런 국가를 정복시킬 만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그거는 이제 검찰이 기소하죠. 기소하죠. 네. 네, 검찰이 네, 기소하고 검찰이 기소하죠. 지금은 이제 국가 고위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되나 대통령을?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또 네. 내란 또는 외환이 있다면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겠죠. 특권에 제일 가장 센 특권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대통령의 특권이 제일 세겠죠. 그렇죠. 기소 안 되는 거 네, 상관없고 어떤 또 파워로 따지면 밀리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특권들이 있으니까 네. 그래도 체포 안 됩니다. 체포 안 된다는 말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내가 경찰서에서 불렀는데 경찰서에 안 나가. 그래도 날 체포할 수 없다. 이번에 경찰이 우리를 조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. 그렇잖아요.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라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자꾸 누가 수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수사를 만연히 거부를 해요. 그럼 그걸 반복하면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일단 체포를 한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체포를 못하는 특권은 매우 크죠, 사실은. 체포 특권이 있습니다. 네. 네. 다만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네.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체포 동의를 받았던 국회의원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역사, 대한민국 역사 통틀어서
20명이 안 될 겁니다. 그 밖에 또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? 그 밖에는 또 누가 있지? 그 선생님들. 선생님들 저는 이거 사실 처음 알았는데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는 경찰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. 학교 선생님들, 유치원 선생님들, 대학교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. 다 마찬가지로 체포되지 않습니다. 그만큼 교단이라는 게 성스럽다는 거겠죠. 네, 그래서 뭐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그렇죠. 학생들이 직업이고. 교육받고 있는 현장에서는 네. 경찰이 우당탕탕 들어서 체포하고 이런 게 네. 여러모로 좋을 건 없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밖에 이제 네. 선거 후보도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. 네. 선관위 직원, 네. 그리고 개표 참관인 뭐 이런 분들도 다 그 개표 완료 시까지는 체포당하지 않는. 그렇죠. 특권을 예, 받고 있습니다. 그 선거에 돌입한 직후에,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개표할 때까지는 선관위 직원도 이제 특수한 지위라고 인정이 돼서 그렇죠. 어쨌든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이 주어진다. 이 정도로 뭐 일반적인 이제 특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겠고,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뭐 소파 미군 주둔 협정인가요? 소파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. 네, 그러니까 뭐 미군의 경우에도 그 우리나라의 형사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도 취해법권으로서 면책특권, 형사 면책특권이 인정된다. 뭐 이 정도를 하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